밖에서 본 한국. 외신에 보도된 우리 모습 살펴보는 코너죠. 네, 국제문제평론가 인문결연구소의 임상훈 소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아무래도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여기에 대해서 미국 언론들이 뭐라고 쓰는지 정리해 봅시다. 네,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결과 성과와 관련해서 미국 언론들이 많은 반응을 내놓습니다. 근데 그 폼페이오 장관이 그 성과라고 말한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우리가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정상회담에서 밝혀야 되니까 안 밝히고 있죠. 그래서 뭐 낙관적인 반응이든 회의적인 반응이든 모두 그 좀 어떻게 제한된 범위 안에서 사실관계 중심에서 보도 그리고 또 전망 이런 것들 내놓고 있습니다. AP통신, 로이터통신, 미국의 뭐 워싱턴 포스트, 뉴욕타임스 같은 그 세계적인 주요 통신사 유력 언론들 모두 관련 소식들을 전했는데 폼페이오 장관이 2차 북미 회담 열린다면은 좋은 성과를 절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말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주로 전달이 됐습니다. 뉴욕타임스의 경우는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이 핵 실험장에 대한 국제 사찰단의 검증을 수용했다. 그래서 미국 전문가 또는 핵 보유국인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전문가들이 파견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했고요.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후에 북한에서 만족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난 7월에 있었던 폼페이오 장관의 그 방북 당시에 그 직후에 회담 직후에 미국에 대해서 강하게 북한이 비판했던 그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좀 회의적이고 비판적인 미국 언론도 보도도 많다면서요? 네, 그렇죠. 뉴욕 타임스가 8일자 기사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방북에서 얻은 것과 얻지 못한 것 이렇게 두 개씩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얻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조만간 다시 만날 수도 있다는 것. 다시 말해서 폼페이오 방북 후에 트럼프 김정은 2차 회담 여기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고 있다는 것. 이걸 들었고요. 또 하나는 북한이 외부 사찰에 합의를 해줬다는 것. 그러니까는 김정은 위원장이 풍계리 핵실험장에다가 그 사찰단을 초청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는 걸 들고 있습니다. 이게 얻은 것이고 얻지 못한 거는요? 얻지 못한 거는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북한이 얻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 북한은 자신들의 비핵화 노력에 상응하는 미국의 구체적인 조치와 관련해서 논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뭔지는 이제 밝히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 얻은 것이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핵실험장 사찰은 상징적인 조치 정도밖에 될 수 없다. 그리고 실질적인 것이 없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핵무기 해체와 관련 내용은 들어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없었다. 이 점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회의적인 내용으로는 그 월스트리트 저널이 9일자에 내보낸 사설이 있는데요. 폼페이오 장관이 상당한 진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이 상당한이라는 말이 해석하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물론 현재까지 그 외교적 상황은 좋아 보이고 또 양측 간의 그 친밀감도 좋지만은 비핵화 진전은 그다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있을 수 있는 2차 북미 회담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종전선언일 수 있다. 근데 이 종전선언이 되면은 주한미군의 명분이 약화될 수 있고 북한 체제가 약화될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놨습니다. 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서로들 해석하는 바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요즘에 이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죠. 그 최근 종전선언 관련해서 논쟁을 좀 보고 있으면은 지난 1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었던 그 CVID 논쟁 이걸 좀 연상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도 모든 회담 성과를 CVID를 얻었냐 못 얻었냐 여기에 모여졌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번에는 종전선언을 주느냐 마느냐 종전선언 주면 좀 큰일 날 것 같은 이렇게 생각하는 이제 언론들이 많이 보도가 있는데 하지만 그 CVID 논쟁에서도 그랬듯이 종전선언 안에도 어떻게 보면 왜곡된 신화가 많이 들어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조금 전 소개해드렸던 월스트리트 저널 사설 같은 경우도 종전선언을 하면은 주한미군의 입지가 약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미 북한은요 김정일 위원장 이래 그 주한미군의 주둔을 동의해 왔고요. 심지어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은 한반도 주둔을 이해한다 이런 북한이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여전히 잘못된 정보에 따른 추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종전 선언을 하면은 북한 제재가 약화될 수 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잘못된 추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종전 선언을 할 만큼 북한이 개방과 비핵화 약속을 했다면은 당연히 제재를 해제할 준비가 되는 것이지 마치 대북 제재가 수단이 아니고 최종 목적인 양 이런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좀 우리가 지적할 만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종전선언을 좀 비판적으로 보는 쪽은 북한은 종전선언으로 큰 성과를 얻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핵무기 해체와 관련된 구체적 성과를 얻지 못하면 미국 쪽의 협상력만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 아닌가요? 네, 그런 비판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그 점과 관련해서도 이 종전 선언에 뭐랄까요 둘러싸고 있는 신화를 좀 제거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종전 선언, 그다음에 평화 협정 이걸 분명히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종전 선언은 말 그대로 선언, 그러니까 이 상호 간의 정치적 의지를 상호 교환하는 그런 의미이지 법적 구속력은 없지 않습니까? 정치적 선언이죠. 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종전 선언을 했을 경우에 북한과 미국이 서로 얻고 이룰 수 있는 것들을 좀 비교를 해보자면요, 북한이 종전 선언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주 많지만 미국이 잃는 것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전 선언 이후에 흔히 우려하듯이 북한이 얼마든지 또 합의 위반이라든가 도발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예. 근데 그만큼 미국도 역시 그럴 경우에 이 선언 취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 마치 이 종전 선언을 이 마지노선으로 삼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뭐 별 실질적 내용이 없는 정치적 선언인 종전선언 해주고 네. 대신에 뭔가 북한으로부터 큰 걸 받아내면 더 이익이다. 네. 이런 논리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미국 언론 중에 이런 논리를 펴는 것도 있어요? 네, 그런 나오거든요. 특히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제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얼마 전에도 제가 그 빅터 차 석좌의 그 논리를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예. 비슷한 내용이었죠. 이번에는 지난 7일자였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와 관련해서 논의점이 하나가 다뤄졌는데. 미국이 고민해야 할 것은 평화협정 수용 여부가 아니라 종전선언 수용 여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신문 표현을 그대로 제가 옮기자면은 당면한 문제는 평화협정 서명 여부가 아니고 한반도의 적대 관계 종식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종전선언을 할 것인지 여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협정하고 종전선언 구분해야 된다. 그렇죠. 지금은 평화협정 단계가 아니다. 그렇죠. 종전선언 단계다 그 말인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 평화협정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최종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이전에 돌이킬 수 없는 평화에 대한 그 완전한 그 여건, 그다음에 그런 여건이 조성됐을 때 하는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최종 단계라고 할 수가 그게 있다면은 평화협정이죠. 그렇죠. 반면에 종전선언은 그 반대로 이 평화협정을 이루기 위해서 해결해야 되는 모든 그런 단계들, 그런 단계들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라는 거죠. 시작이다. 네. 그러니까 이 신문에 따르면요,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은 혹은 그 조건으로 이제 앞서서 양측에서 협상을 할 때 미국이 큰 손해 없는 종전 선언을 해주면은 더 큰 수혜를 받는 북한 입장에서 뭐를 줄 수 있는지 이거를 이제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또 이 신문 표현들이라면 워딩이라고 흔히 하죠.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 용어 선택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말하자면 종전 선언 아니면 평화 선언 아니면 다른 또 어떤 것 이런 그러니까 디테일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번 1차 북미 회담 때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명확히 해놓지 않아가지고 그랬죠. 몇 달 동안 북미 간에 서로 다른 얘기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 특별 대표죠. 이분이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종전 선언은 꽤 좋은 생각이라고 본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예. 이 종전 선언이 이번 회담의 성명에 포함이 될 경우에 미국의 목표를 진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조셉 윤 전 대표는 아무리 독재자라고 하더라도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 북한 군부를 달래는 과정은 좀 필요하다. 예. 이렇게 얘기하면서 미국이 종전 선언을 하게 되면은 김정은 위원장도 군 시설을 해체할 그 명분과 함께 미국도 변하고 있다. 이런 확신을 군부에게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네.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북미 정상회담 뭐 혹은 그 이전에라도 네. 연내 종전선언 가능할지 좀 기대를 해보고요.
또 다른 얘기 들어볼까요? 네, 최근 국내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그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위안부 여성을 기리는 기린비가 세워진 것, 여기에 대해서 이 샌프란시스코하고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 일본의 오사카시가 크게 반발을 했다고 하죠. 예. 그러면서 이제 기린비를 철거하지 않으면은 이 자매 결연 관계를 파기하겠다, 여기까지 이제 반발을 했는데요. 음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샌프란시스코의 런던 브리드 시장이 기린비 설치를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브리드 시장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샌프란시스코 위안부 피해자 기린비는 성노예화와 인신매매의 고통을 강요당해왔으며 지금도 강요당하고 있는 모든 여성들의 상징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거든요. 아주 명백하게 말했군요. 그렇죠. 아주 정확한 얘기를 했는데 예. 결국은 이 로비가 통하지 않자 오사카시가 60년의 자매 결연 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바라보던 독일의 한 언론이 또 한마디로 거들었습니다. 어떤 언론이 뭐라고 했어요? 그 독일의 스위드도이츠 자이퉁이라는 언론인데요. 지난 5일 날 이제 보도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문은 논쟁이 시작되고 1년이 지난 후에 자매 결연 파기까지 이르게 된 이유, 이것이 최근 샌프란시스코가 이 기린비를 공공자산으로 인정을 하면서 이제 일본이 이제 크게 반발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소개를 하면서 요시무라 오사카 시장이 런던 브리도 샌프란시스코 시장에게 보낸 항의 서신이 무려 10쪽에 해당한다. 음흠. 많이 썼죠, 정말 글을. 그러면서 이 신문은 이 요시무라 오사카 시장은 여성 인권을 보호하는 운동에 찬성한다고 밝히고 있다. 예. 근데 그럼에도 기린비에 대한 비난을 하는 것은 기이하게 들린다. 이렇게 아하. 일침을 가한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 기린비를 제작한 작가들은 일본군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군인들이 여성들에게 저지른 범죄들, 이거를 고발하고 이런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밝혔다면서 여기에 대해서 오사카시의 반응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의 태도는 정말 문제 많아요. 네, 그렇죠. 또 다른 소식 들어볼까요? 네, 좀 이번엔 가벼운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러시아의 한 언론에 한국 음식 문화를 소개하는 그 기사가 실렸는데 아주 긴 내용입니다. 예. 6일자 그 러시아 주간 프로필이라고 하는 데 실렸는데 마리아 오세트로바라고 하는 이분이 그 한국학 학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겸 기자인데요. 이 한국 음식 문화에 대해서 정리한 글인데 네. 보통 러시아인들에게 한국 음식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는지 물어보면은 매운 야채 반찬 그리고 당근 절임 이렇게 꼽는다고 합니다. 당근 절임? 네, 처음 들어보시죠? 네, 좀 모르는 건데. 네, 낯선 그 음식인데 그 노세트로바 기자에 따르면은요, 그 러시아 사람들은 이 당근 절임이라고 하는 걸 대표적 한국 음식으로 알고 있다고 합니다. 하하. 근데 이제 이 기자가 한국 가서 물어보면은 혹은 북한 가서 물어보면 아무도 모른다는 그러니까요. 거거든요. 이게 예. 뭐냐면은 그 19세기 후반에 그 연해주 등지에 살던 고려인들이 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송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러면서 낯선 장소에 갑자기 떨어져서 낯선 재료들 그 가운데 이제 뭐를 먹을 만한 게 어떻게 있을까 이제 연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찾아내는 것이 당근 절임이라는 겁니다. 아, 고려인들이. 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전통 음식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절임 방식 이거를 현지에서 찾을 수 있는 재료에다가 적응을 한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하하. 그리고 러시아 사람들이 이게 한국 사람들의 음식 습관에 대해서요, 개고기를 많이들 먹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인들 중에서 이 한국 여행을 생각할 때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식당 가서 음식 시키는데 육류로 이 소고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개고기가 나올까봐 하하. 이게 가장 두려운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좀 잘못 알려져 있군요. 러시아에서 그렇죠. 한국 음식이. 많이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세트로바 기자는 그런 걱정은 하지도 않아도 된다 이렇게 쓰면서 한국 사람 전체가 먹는 것도 아니고 또 늘 먹는 것도 아니고 일부 매니아층이 특별한 경우에 먹는다 이렇게 하면서 소고기 대신 개고기를 먹게 될까봐 걱정하는 건 순진한 생각이고 아마 개고기를 먹고 싶은 사람이 식당을 찾기는 정말 힘들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물론 김치 얘기 나옵니다. 그 한국 음식의 90%가 김치 같은 그런 매운 음식인데 요즘 한국인들은 매운 음식에 완전히 적응을 했기 때문에
러시아 관광객이 만약에 한국 식당 가서 맵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해가지고 그 종업원이 알겠다 대답해도 그 말을 믿으면 안 된다. 이렇게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세트로바 기자, 네, 학자 겸 기자인데 맞습니다. 러시아 국민들한테 아주 그 잘못된 오해를 많이 불식시키는 네, 좋은 기사를 썼네요. 네, 그렇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제문제평론가 인문결연구소 임상훈 소장이었어요.